PDS 다이어리와 2024년 PDS 다이어리 만나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루티님께서도 지금 PDS 다이어리 쓰고 계시죠? 네, 쓰고 있어요. 거인깨우기님은? 저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음, 어, 루티님은 그 이전에도 다이어리 쓰셨어요? 네. 음, 작년에는 다른 데서 했던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고 올해 1월부터 이제 이걸로 바꿔. 그 전에 썼던 다이어리와 지금 이 다이어리의 차이가 있으시던가요? 전에 썼던 거는 100일씩 해가지고 음, 그렇게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하루를 쓸 때 일일 썼던 공간이 되게 조금 더 넓어가지고 음,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막 다른 음, 거 내용도 적고 그래서 음. 그렇게 하셨어요? 거인교육이님은 다이어리는 계속 쓰셨어요? 요즘 핸드폰에다가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편리함에 앱 쓰시는 거예요? 앱에 다이어리 쓰고 음. 그다음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앱은, 확인은 어떻게 하죠? 그냥 다 검색할 수 있나요? 그 앞에 거, 뒤에 거, 그 이렇게. 샵하고 붙여놓으니까 음. 그 키워드 검색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돼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1년으로 이렇게 딱 다이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하게끔 돼 있는 거라. 1년의 날을 보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하는 네, 거예요? 네네. 일정 기록하듯이. 일정 기록하듯이 하고 있죠. 앱 이름이 뭔데요? 뭐지? 다이어리 그냥 다이어리인데 마이 그냥 다이어리. 다이어리예요? 네. 음, 자, 저희가 1회차에는 왜 PDS 다이어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4월 2회차에는 PDS 다이어리 첫 만나기, 그래서 2023년 룩백, 2024년 룩포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달에는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3회차는 PDS 다이어리와 2024년 나의 테마 기획하기인데, 다시 리뷰하면 저희가 이제 이 PDS 다이어리의 첫 번째 장, 이렇게 딱 펼쳤을 때는, 여기, 흰색 여백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왼쪽에는, 어, 나의 삶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여기다가 적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살고 있지? 저는 거북이쌤처럼 거북이쌤답게 거북이쌤 같이 행하자라고 이렇게 좀 이 말의 의미는 저는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네 줄 이렇게 있는 곳에는 2024년에 내가 나에게 줄 메시지를 과거형으로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2024년 11월쯤에 이제 2023년 4년을 정리할 때,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했구나, 이런 의미로 같이 맥락을 만날 수 있게 제가 과거형으로 여기다가 적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지난달에는 2023년 룩백에는 이제 여기는 다양하게 내가 그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2023년, 나의 8대 뉴스 해서 8개의 뉴스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3분의 1 밑에 여백에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장 수여하는 상장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적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룩백의 양식은 내가 또 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뭐 연말 뭐 어디에 10대 뉴스 그리고 연말 시상식 이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를 저는 약간 조금 벤치마킹해서 나의 8대 뉴스, 나에게 주는 상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상 받는 거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 받는 게 내가 나에게도 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매년 저는 상을 줍니다. 그리고 2024년 룩포워드는 우리 NKYU 때 김미경 습관 따라잡기 53주를 저는 이제 전체를 다 해보면서 그때 조금 했던 그걸로 여기 가지고 와서 맨 앞에 이 네모 상자를 만들어서 맨 앞에는 올해 나에게 주는 메이저 키워드를 7가지를 적는데 이건 올해만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메이저 키워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가 7가지는 맨 첫 번째는 항상 건강, 두 번째는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 그리고 네 번째는 글쓰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동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커뮤니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옆에 왜 내가 이 키워드를 메이저 키워드로 했는지에 대한 why를 적어요. Y를 적는데 이 Y는 키워드는 같지만 Y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Y가 항상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2023년에도 2023년 룩포워드와 그리고 2024년 룩포워드에 이렇게 Y를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옆에는 또 칸을 하나 만들어서 각 키워드별로 how,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건데, 이제 건강으로 따지면 Y는 저는 제가 이 건강의 Y는 나의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그게 Y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남편이 어, 그, 아무튼 우리 집의 어떤 질서로 봐서는 제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또 특별히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알아서 그래서 Y가 그랬고, how,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는 주 3회 이상 8시간 수면을 채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1회는 반나절 뒹굴데이 만나기.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는데, 저는 주로 이 뒹굴데이를 일요일에 주로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평일에도 제가 하루 스케줄을 보고, 예전에는 오늘 뭘 해야 되지를 챙겼다면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오늘 언제 내가 뒹굴하고 쉴 수 있지를 먼저 생각해요. 일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정은 어차피 쫙 짜여져 있는 거니까 그 사이사이에 오늘 내가 언제 뒹굴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오늘 5월 1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6시에 이 스케줄이 있고 8시에 수업이 있고, 그러면 12시 반에 수업 있기까지 한두 시간 뒹굴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부터 한 4시 반까지 뒹굴할 수 있네. 그 다음에 뭐 1시간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5시 반, 1시간은 저녁 준비 정도 하고 5시 반에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한 3시간 정도의 딩구를 확보해야 되겠다. 아침에 이제 눈 떠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하고 나면 오늘은 또 저녁에 6시에 6시에 회식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늦게 참석한다 하고 6시 반에 이제 가서 참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10시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이에 이런 스케줄들을 떠나서 내가 언제 뒹굴할 수 있지가 이제는 하루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3번은 주 3회 따뜻한 햇볕과 그리고, 용두 마운틴데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여름 봄 되고 나서는 여기는 안 가고 여기 들판 산책을 가는데 이거는 당연히 지켜지는 게 저는 항상 우리 강아지 산책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거는 세트예요. 그냥 강아지 산책과 이거는 같이 세트이기 때문에 주 3회가 아니라 거의 비 오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우. 그래서 하우에는 넘버가 들어가야 돼요. 넘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두리뭉실 적어 놓으면 실행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룩 포워드에 어떻게 적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내가 키워드 why와 how를 이렇게 적으셨다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넘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이거는 how는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진행하다 보면 how를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다른 색깔, 그래서 제가 이 PDS 다이어리 쓸 때, 우리 저 북클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울 수 있는 펜을 사용하는 게, 이걸 막 줄 긋고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데 이렇게 지울 수 있는 펜을 사용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지워버리고 다시 수정하는 걸 이렇게 수정하는데 대신 이게 수정됐다를 알려면 까만색으로 적어 놓은 걸 저는 어떨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거는 내가 원래 했던 계획과 하면서 수정이 되었네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전체, 이게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테마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테마를 기획하는데, 우리가 그 집을 이렇게 봤을 때 공간이 다 있지만 그 공간에 어떤 물건을 넣을 것인가는 내가 기획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PDS 다이어리가 있지만 이 공간에 내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는 내가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는데 방이 만약에 뭐 3칸이 있고 주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앞베란다가 있고 그리고 다용도 공간이 있고 팬트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뭐 세탁실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두 곳이고 뭐 이런 공간들이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우리 가족의 특성에 맞춰서 미리 이 방은 누가 사용하고 이 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엄청 이게 힘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이런 테마를 기획하지 않고 공간을 구성해놨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살면서 뭐가 복잡해요. 동선도 꼬이고, 물건 찾기도 힘들고, 그 물건이 어디에 그, 저는 항상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건은 나와 함께 있는 거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여기다가 집어넣었는지도 모르고,
또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새로 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삶이 농축되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집의 어떤 기운이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옷도 우리가 옷장 정리하듯이 봄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겨울 옷을 정리하고 봄, 여름 옷을 준비하듯이 이 집에 있는 물건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온, 그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를 대접하듯이 이 우리 집에 온 물건들도 내가 대접하고 있나 없나의 개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PDS 다이어리의 테마를 기획한다라는 것은 어, 한 장 넘기니까 이열리가 있네? 그럼 내가 이열리에는 어떤 테마로 1년을 적어볼까? 라고 내가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먼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먼슬리도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야기하겠지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자, 먼슬리에는 당연히 월별로 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파란색, 빨간색 돼 있는데, 이 다이어리는 그렇게 보통 다이어리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공휴일에 대한 맥락은 여기 체크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먼슬리에 저는 다시 공휴일을 다 체크해서, 연휴도 다 체크해서, 그게는, 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다 12달을 다 세팅을 시켰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한 달 한 달을 봤을 때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먼슬리에 보면 그 1월 제뉴얼리 여기 밑에 먼슬리 플랜 해서 이게 작은 여백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태스크 트래커 해가지고 또 그전에 2023년도에는 여기가 3칸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게 5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뭐 습관 만들기 하면서 내가 뭐 물 마시기, 운동하기 뭐 이런 거 체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또 밑에도 여기 공백이 있어요. 여기 여백이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공간에다가 어떻게 기획을 해서 집어넣을 것인지를 미리 이제 머릿속으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이걸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클리를 이렇게 넘겨보면, 먼슬리를 지나서 위클리를 보면,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내가 잘 봐야지, 이 공간에다가 무엇을 적을 것인가를 내가 기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클리도 이렇게 보면, 위클리 밑에 또 여백이 있어요. 그죠? 큰 여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랜 두 C 해가지고, 플랜 두 C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테마로 적을 것인지 저는 일반적으로 플랜은 내가 미리 오늘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고 두는 그래서 내가 뭘 실행했지 그리고 C는 그래서 아까 우리 루트님이 그 작년에 쓰던 다이어리는 그 공간이 많아서 많이 꼼꼼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한 일기 같은 그리고 기억할 만한 이런 걸 C에다 적는데 이것도 내가 어떤 테마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또 저만의 테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에 대한 내가 궁리를 하고 얘를 만나냐 궁리를 하지 않고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이 다이어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맨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얼리 지나서 먼슬리를 했고 그 다음에 위클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견출지를 우리 책 라벨링 하듯이 monthly, weekly 그리고 마지막에 노트까지 이렇게 다 견출지 붙여놓고 weekly는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붙여놔요. 그래야지만 이 weekly는 1년이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찾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다 붙여놓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이 다이어리를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랜 투 C, 기존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가 아닌 나에게 용이한 거.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머릿속으로 공간 구성을 다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사전에 이 노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해서 이렇게 쭉 쓰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획이라는 말은 우리 집에 물건을 배치하듯이 이 PDS 다이어리에도 이렇게 꼼꼼한 세부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까지 이렇게 해서 이얼리 테마 6월에는 4회차에는 이얼리 테마 그리고 5회차에는 먼슬리 테마 그리고 6, 7회차에는 위클리 테마 1, 2 이렇게 8월, 9월 준비했고요. 그리고 8회차에는 플랜 두 C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9회차에는 노트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항상 제가 이 말미에는 내면 소통의 169페이지 한번 책 있으시면 꺼내 보시겠어요? 169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중간 밑에 보면 내가 스스로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거 루트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습관적이고 자동화된 이야기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다. 새로운 내면 소통 방식을 체득하고 습관화한다는 뜻이다. 나와의 소통 방식과 내 내용이 달라지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자신은 내 기억의 덩어리이고 그 기억은 일화 기억의 집적물이다. 그리고 일화 기억의 본질은 경험에 관한 내 스토리 텔링 그 자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야기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는 것만을 내가 한 경험으로 기억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이루는 모든 경험과 기억의 본질은 이야기다. 그렇기에 내가 나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방식과 내용을 바꾼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에서 나 자신은 내 기억의 덩어리고 그 기억은 일화 기억의 집적물이다. 우리는 이야기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는 것만을 내가 한 경험으로 기억한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경험과 기억의 본질은 이야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PDS 다이어리의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내가 올 1년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의 테마를 기획한다는 것은 그 미리 이 장소를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어떤 그 하루하루에 대한 기억을 여기에다가 스토리텔링으로 다 저장시킬 수 있고,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지만 내가 매일매일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치만 그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만나는 그런 기억들도 나의 스토리고 내 기억에 저장돼 있고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간이 잘 테마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무언가가 잘 정리되어 있을 때는 오늘은 이 공간에서 이런 스토리, 이런 어떤 그 일상을 만날 것이고 오늘은 저 공간에서 이런 스토리, 이런
뭐 주방이라 해도 우리가 다 주방 도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웍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오늘은 프라이팬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오늘은 냄비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오늘은 또 식기류도 다 싱크대에 다 저장되어 있겠지만, 오늘은 뭐 큰 보울만 필요할 때가 있고, 오늘은 큰 접시만 필요할 때가 있고, 오늘은 밥, 국, 반찬 그릇이 다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이게 그때그때 다 달라지는 것은, 또 그때그때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공간에 맞는 테마를 구성해 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다이어리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딱히 뭔가 그 공간이 제대로 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공간이 잘 내가 테마가 기획되어 있으면 매일, 매주,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의 1년은 너는 어떻게 지냈니? 하면 그냥 이 다이어리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머릿속에 굳이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이고 저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기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PDS 다이어리 전체의 테마를 왜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거인 깨우기님 오늘 이 30분 3회차 테마를 기획한다라는 것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자꾸 쓰면서 방황하는 이유를 오늘 내가 공간 쓸 때마다 그래요. 여기다 뭘 써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들으면서 쪼끔 더 명확하게 그 적는 거를 좀 정해야겠는데 그 정하는 걸 잘 못하겠는데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처음 내가 궁리만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올 1년의 PDS 다이어리는 본인 스타일대로 일단 하시고 한 달 한 달 이렇게 하시면서 또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또 나한테 나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 이렇게 1년을 지났을 때 이렇게 다이어리를 만나는구나 라고 또 본인 스스로 저는 저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벤치마킹해서 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루티님 오늘 이 시간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저기 기획이거든요. 근데 전에 작년까지는 그 하루하루 거는 진짜 열심히 썼었는데 일주일 거를 또 보니까 전혀 그걸 못했는데 그 요즘 조금 따라잡은 거는 지금 위클리를 한 번에 그래 그나마 근데 이게 음.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전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체 보는 거 잘 못해요 지금도.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1년으로 프로젝트를 한 이유가 내가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를 인식하면서 또 이걸 한 달, 한 달 따라오시다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히 선명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하나 만난다는 게 우리가, 신년이 되면 그냥 일상처럼 우리가 다이어리를 만나잖아요. 그치만 이게 3개월 이상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초 이런 어떤 기획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한 올 1년을 이렇게 딱 지내보시면 이제 더 선명하게 아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내년을 기대하면서 올 1년의 나를 한번 관찰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시간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희조님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열심히 써야지 이러고 4개월 차가 됐는데, 아까 저 이제 중간에 딱 봤을 때 견출지를 다 붙어 있는 걸 보고,
그래, 다이어리는 왜 붙일 생각을 못했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게 좀 써봐야 되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리를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리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뭔가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기획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맨날 그냥 끌려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안 끌려다니려면 내가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약간 뱅깨기님처럼 여기에 뭐 쓰지? 오늘 이렇게 써봤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렇게 써봤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인간이 있는 것도 한 번씩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획 그게 좀 필요하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끝에 부분 들었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획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리 집의 공간을 기획하는 거와 같다, 맥락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기획이 잘 안 된다, 내가 우리 집의 공간의 기획이 잘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맥락적으로 다이어리의 기획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진화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을까? 나는 이대로 사는 게 편해 하면 그렇게 살면 되고, 아니 나는 조금 더 변화하고 싶어 하면 그에 따라서 궁리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건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기에 자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학교에서 그 성적으로 계속 줄을 세우다 보니까 자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발견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네?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를 발견하는 가장 반짝반짝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난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것도 안 돼? 자꾸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면 소통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를 이루는 모든 경험과 기억의 본질은 이야기인데 내가 이런 시간을 만나고 나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곧 나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DS 다이어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획하고 전개하고 일련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오늘은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4회차는 6월 5일 수요일에 PDS 다이어리와 이제 첫 번째 이얼리 테마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오키님, 타타타님도 감사드리고 루티님, 거인깨우기님, 전혜조님 감사합니다.